안녕하세요, 공병원입니다. 오늘은 EPUB 전자책과 관련해서 꼭 이해하고 있어야 할 기술적 내용을 8가지를 추려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PUB 전자책은 매우 기술적인 그런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훌륭한 전자책을 만들고 싶다면, 뛰어나게 전자책을 편집하고 싶다면 우리는 기술적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EPUB에 관련된 기술이 계속 발달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러한 그 변화된 상황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더 좋은 전자책을 편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다룰 내용들은 EPUB와 전자책 기술 표준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그 다음에 EPUB의 패키징 형태, 패키징 형태라는 것은 EPUB 파일을 만들면서 하나의 EPUB 파일로 모아놓을 때 어떻게 묶어내는지, 그 다음에 컨테이너 형식이라는 것은 하나의 EPUB 파일은 여러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거든요. 뭐 이미지라든가 그 안에 있는 서식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있는데, 어떠한 그런 것들을 포함하는 방식들이 어떤지를 컨테이너 형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이러한 EPUB를 구성하는 그럼 요소들은 무엇인가? EPUB 파일을, 그 다음에 EPUB 전자책은 마크업 언어로 작성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일까? 그리고 EPUB가 현재 사용되고 있는 것은 3.0 버전이에요. 그래서 EPUB 3.0은 도대체 어떠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이런 점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PUB와 전자책 기술 표준입니다. EPUB는 일렉트로닉 퍼블리케이션, 그러니까 전자적 출판이라는 뜻이죠. 이거 이 줄임말로서 국제 디지털 출판 포럼에서 2007년에 만들어낸 기술적 표준입니다. 국제 디지털 포럼은 전 세계의 디지털 콘텐츠와 전자책의 표준을 구하는 기구입니다. EPUB를 표준으로 정한 다음에 정하고 나서 많은 출판사 전자책 업체들이 EPUB 형식으로 전자책을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표준화된다는 것은 지난번에 제가 전자책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표준화가 되어 있어야만 그 표준화된 방식으로 다양한 콘텐츠가 나와야 그 콘텐츠가 여러가지 환경이라든가 여러가지 디바이스나 여러가지 플랫폼에 따라서도 우리가 잘 거기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시장도 넓어지겠고요. 그 다음에 그걸 만드는데도 비용이 상당히 줄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하고 있죠. 세계적으로는 아직 그 한 3가지 정도의 전자책 표준이 채택돼서 실행이 되고 있긴 해요. EPUB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PDF라고 어도비에서 만들어낸 전자책 표준, 그러니까 전자문서 표준 방식이 또한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저기 다니다 보면 PDF로 전자책을 판매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EPUB만이 전자책이다라는 생각은 가질 필요 없고요. 또 하나가 아마존에서 하는 방식은, 아마존 전자책의 방식은 모비 방식이라 해서 또 다릅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찾아보면 더 많은 어떤 전자책 방식들이 있겠지만 이 EPUB와 모비와 PDF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우리가 배우는 EPUB는 3.0이 되면서 사실 HTML5와 5의 기능들을 많이 수용하게 됐죠. 이것은 이러한 기술적, 왜 이것은 HTML5를 수용하게 됐는지에 관해서는 이제 제가 좀 더 다음 슬라이드에서 계속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어쨌든 EPUB 3.0이 되면서 스마트폰, 태블릿 PC, 스마트 TV, 개인용 컴퓨터, 자율주행 자동차서부터 앞으로 나올 굉장히 많은 그런 디바이스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최적화된 상태로 보여준다는 것이죠. 이건 HTML5도 마찬가지죠. 웹페이지의 어떤 형식인 HTML5도 지금은 어떤 특정한 디바이스에만 맞춰져 있지 않고 되게 다양한 디바이스에 최적화된 형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EPUB 3.0은 멀티미디어 기능 이런 게 굉장히 뛰어나요. 서식 기능도 많이 좋아졌고, 그래서 단행본이라든가 학습교재, 잡지, 신문, 만화 등 되게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그런데 이 모든 디바이스, 다양한 디바이스에 최적화됐다라는 것은 사실 어떤 단점으로도 작용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유연하게 이 편집이 움직인다는 것은 우리가 종이책 같은 경우는 편집이 종이책의 판면에 편집이 아주 디자인적으로 딱 이게 정착되어 있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더 이상 레이아웃이 흔들린다거나 이런 게 없지만 이런 여러 가지 디바이스에다가 최적화된다는 것은 그만큼 이런 어떤 레이아웃이 유동적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잘 편집된 책에만 익숙해졌던 분들은 사실 전자책에 대해서 불만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게 좀 편집이 세련되지 못하다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모든 것을 만족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레이아웃이 세련된 것보다는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볼 수 있는 게 더 좋은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디지털 콘텐츠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제 이퍼브 전자책도 디지털 콘텐츠의 하나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디지털 콘텐츠는 결국은 어떤 디바이스든 결국은 소비자, 즉 독자가 원하는 곳에서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이걸 제공하는 것이 좋다. 독자가 스마트폰으로 보고 싶다라고 하면 스마트폰에 맞춰줘야 할 것이고 컴퓨터에서 보고 싶다면 컴퓨터에 맞춰줘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어떤 디지털 콘텐츠가 과거의 아날로그 시대의 콘텐츠와는 다른 점은 이런 점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퍼브 파일을 잠깐 살펴보면은 이퍼브 파일은 말이죠. 확장자가 EPUB라고 하는 확장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EPUB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 EPUB 파일은 크라우드 펀딩 언더바 2016 0917.EPUB라는 이런 식으로 확장자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파일은 실제로 압축 파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 압축 파일이라는 의미가 약간 이퍼브에 대해서 좀 처음 배우신 분들은 좀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퍼브 편집 프로그램들이 있죠. 지금은 CG라는 것만 많이 쓰지만 이 CG로 이제 그 전자책을 편집하다가 하면 저장하는 순간 여러 가지 전자책은 하나의 그 텍스트만으로 되어 있지 않거든요. 이렇게 여기 이제 그림에서 보다시피 여러 가지 어떤 이미지들도 포함하고 있고 그래요. 그러면 CG에서 저장하자마자 요 CG에서 이 PUB 파일로 저장을 하는데 이 PUB 파일은 사실상 압축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그 이퍼브 파일의 내부의 요소들을 살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확장자인 EPUB 요거를 이제 ZIP로 바꿔주고 윈집이나 RZIP 같은 압축 관련 프로그램으로서 이거를 열으려고 하면 바로 이런 화면이 뜬다는 사실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이게 좀 신기할 거예요. 이게 이퍼브 파일인데 이게 확장자를 ZIP로 바꾸니까 이렇게 보이네. 어쨌든 이렇게 보이는 게 정상이고요. 자, 이런 것은 결국은 이제 그 이퍼브 편집 프로그램에서 편집하다가 저장을 하는 순간 확장자가 EPUB라는 파일로 생성이 되고, 근데 이런 것들을 볼 때는 우리가 자주 ZIP를 만들 일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ZIP로 확장명을 바꿔서 RGB 이런 걸로 이렇게 보면은 이와 같이 보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그 파일을 이퍼브 파일을 직접 열어서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화면에 보이는 내용은 CG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크라우드 펀딩 언더바 2016 0917.epu라는 이런 파일의 모습입니다. 이 CG 프로그램을 어떻게 설치를 하고 어떻게 다운받았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건 다음 기회에 다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이퍼브 파일을 이렇게 열면은 이와 같이 나타난다는 점들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식으로 CG에서는 이 파일의 내부 구성 요소가 다 보여요. 여기 텍스트라고 되어 있죠. 여기 안에 이렇게 본문 내용들이 이렇게 나타나져 있고, 여기는 이제 서식을 나타내는 스타일 내용들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미지를 아래서 우리가 이 파일에서 사용된, 그러니까 이 문서에서 사용된 이미지들이 보이는 거죠. 지금 이 마크업 언어로 코딩된 것만 보이는데 이것 또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좀 보다 보면은 이렇게 보이는데 이 여기서 여기 보다 보면 여기 이제 그 이미지가 사용되고 막 이런 것들이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여기 이미지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표지에 이 본문에 이런 이미지들을 사용하고 있네요. 그죠?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거에 맞춰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이러한 EPUB 파일을 CGL에 대해서는 다음번 시간에 또 설명 드릴 거니까 그때 가서 보도록 하고요. 이렇게 된 파일은 사실은 저장을 했을 경우에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쵸? 탐색기에서 연 거예요. 이랬을 때 이 확장자를 ZIP로 바꿨어요. 바꾼 다음에 하나를 카피해서 바꿔도 되고요. 그러면은 이거를 RGB로 만약 열었다라고 하면 이렇게 열린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 RGB에서 이렇게 보다 보면 재밌는 사실은 이렇게 RGB로 이렇게 열리는데 이렇게 돼 있네. 이렇게 내부적인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에 되게 다양한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EPUB 파일의 요소들이에요. 여기서도 이미지 파일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도 우리가 CSS, 그러니까 서식을 지정하는 파일을 볼 수 있고, 여기서는 어떤 본문 텍스트에 관련된 내용을 여기서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좀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리고요. 다시 교환해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할 것은 어쨌든 EPUB 이 확장자를 ZIP로 바꿔서 이 파일을 이제 RGB 같은 프로그램으로 하면은 이 내부가 보인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린 거고요. 이거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제가 좀 더 설명 좀 드린 거예요. 아까 그 RGB로 봤더니 이 안에 되게 다양한 요소들이 있었죠. 그 다양한 요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거를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알겠죠? 자, 이거 외우려고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고요. 저는 이해를 하라고 설명을 좀 드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안에는 여러 가지 파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메타 INF, 이거는 이 메타라고 하는 거는 보통 정보를 뜻하거든요. 이 안에 이 파일에 관한 기본 정보가 여기 있다는 뜻이고, 이 메타 정보 안에는 뭐 여러 가지 설명 좀 해놨죠. 그 다음에 OEP BPS 요 부분에는 서식이라든가 OEBPS 여기 안에는 왜 OEBPS를 정했을까요? 이런 것은 저도 잘 몰라요. 이런 것을 알고 싶으시면 좀 더 해외에 관련 자료들을 관련 자료나 논문들을 찾아보셔야 될 것 같고, 그렇지만 어쨌든 여기가 OEBPS라는 폴더 안에 이미지라든가 서식 파일이라든가 이 본문에 관련된 파일이 여기 모아져 있다. 이 점은 우리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TOCNCX 요거는 목차에 관한 것이었어요. 아까 이제 우리가 잠깐 봤겠지만 CGL 프로그램 안에서는 이제 그 저기가 있었죠. 그 프로그램이 목차도 가지고 있어요. 전자책도 당연히 목차가 있기 때문에 목차를 갖고 활용해서 우리가 어떤 그 꼭지별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막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부분에서는 뭐 이제 믹스 ECT라고 하는 부분인데 여기 멀티미디어 파일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점들을 이해하시면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설명을 좀 드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좀 이어서 다시 한번 설명드려 드릴 게 이제 HTML5와의 관련성인 것 같아요. 자, EPUB라고 하는 형식의 파일은 전자책은 사실 종이책을 모태로 개발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책을 모태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전형적인 책에 있는 구성 요소들을 상당 부분 포함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책의 다양한 구성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서의 구조를 포함하는 언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서 방식이 있어요. 그걸 XML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XML 진짜 무슨 말이야? 무슨 뭐 우주인 언어 같아?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좀 알고 계시긴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인터넷이 개발이 되고 나서 HTML 방식으로 웹페이지가
웹페이지 형식이 정해졌다 이런 얘기는 말씀 여러 차례 드린 것 같은데, 이 HTML 방식은 마크업 언어라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이 가로로 이어진 뭐 타이틀은 타이틀이다, 그 언더바하고 이거 그러니까 슬래시하고 타이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제목에 대해서 표시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 꺽쇠로 있는 이러한 태그를 통해서 한다, 이런 것들을 마크업 언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HTML5뿐 아니라 XML조차도 이제 마크업 언어인데, XML은 문서의 구조에 많이 집중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HTML5랑 거의 원리는 거의 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HTML5가 XML 방식을 많이 선택을 좀 한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크업 언어, 이런 거를 마크업 언어라고 그래요. 근데 이퍼브 전자책도 이러한 마크업 언어 방식으로 문서를 편집한다는 점만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 마크업이 무슨 뜻인지 알아야겠죠? 이거는 이퍼브 그쪽보다는 다른 쪽 영역이라서 실제로 그러면 이퍼브의 마크업 언어는 언제 또 배울까? 나중에 배울 거예요. 그리고 저는 되게 실용적으로 배우는 거를, 이렇게 기술적 원리를 여러분하고 함께 같이 공부를 하지만 기술적 원리를 알아야 응용을 더 잘할 수 있으니까 이런 이론적인 내용을 하긴 하지만, 마크업 언어를 다 뭐 몇백 개가 되는 거를 다 이해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실용적으로 필요한 걸 중심으로 할 거예요. 하지만 기술적 원리는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제 해드리도록 강조를 하고요. 이퍼브에서는 각국의 언어를 통일할 방법을 많이 찾았었어요. 그러면서 유니코드로서 UTF-8, UTF-16 이라는 인코딩 방식을 사용을 해요. 이건 뭐냐면 전 세계 언어를 통일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유니코드 방식을 선택을 했고, UTF-8, UTF-16으로 우리가 인코딩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문제가 뭐냐면, 아래 한글이나 MS 워드로 작성한 문서를 막바로 쓰잖아요. 막바로 카피에다 쓰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전자책의 원고는 아래 한글이나 MS 워드로 작성을 하지만 최종적으로 어떤 그 UTF-8 또는 UTF-16으로 저장을 해줘야만 이것을 좀 이렇게 별 에러 없이 이쪽에서 전자책으로 사용할 수 있다. 뭐 이런 의미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퍼브 전자책과 HTML 관계를 좀 설명을 좀 드리다 보면, 자, 이퍼브 전자책은 이제 그 XHTML 확장자를 가진 문서들로 또 내부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XML 방식을, 아까 말씀드렸던 XML 방식을 선택한다라고 보시는 거고요. 이러한 것들은 이제 HTML 방식하고 연계되어 있기도 하고 되게 같이 움직이는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마크업 언어를 다시 설명드리면, 마크업 언어는 태그 등을 이용해서 데이터의 구조를 밝히는 언어의 한 종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문서의 글꼴 크기, 색깔, 모양, 그래픽이나 문서의 이동 등 이런 것들을 다 일괄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HTML에는 그 안에 문서기 때문에 제목도 있고 단락도 있고 목록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마크업 태그를 통해서 해결을 한다. 그 태그는 꺽쇠로 이어져 있고, 여는 태그가 있고 닫는 태그가 있어요. 그건 같은 의미를 가진 태그인데, 아까 보셨듯이 꺽쇠하고 타이틀, 그 다음에 제목이 들어간 다음에 꺽쇠 슬래시하고 타이틀이라고 들어가는 식으로 여는 태그와 닫는 태그가 있다. 뭐 요 점도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원리들을 좀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퍼브의 장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점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권의 책에는 되게 다양한 요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본문이라든가 뭐 인용문이라든가 아니면 사진이 들어가고 사진에 어떤 캡션이 들어갈 수도 있죠. 이랬을 때 그 다양한 그 요소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의 그 서식이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자유도 높은 편집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 전자책을 좀 더 책으로서의 어떤 그런 가치나
그런 어떤 편리함들을 더 늘려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 이제 그 HTML5가 지금 굉장히 많은 이제 서식 기능들을 좀 구사를 하고 있죠. 지금은 과거와 달리 인터넷 문서들이 단순한 어떤 디자인이나 레이아웃이 아니거든요. 필요에 따라서는 굉장히 복잡하고 되게 세련된 그런 레이아웃으로 보여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이제 이퍼브에서는 이제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우리가 이퍼브는 종이책과 다르다는 점도 생각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종이책에서는 굉장히 세밀하게 서식을 지정하지만 이퍼브에서는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이퍼브는 그야말로 그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기 때문에 어떤 그 편집에서의 유료함보다는 어떤 그 심플하고 좀 단순하면서도 편리하게 볼 수 있는 기능들이 더 주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 이퍼브의 또 다른 이퍼브 3.0의 또 다른 장점은 독자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측면인 것 같아요. 물론 현재의 그 전자책들이 이런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능들을 다 활용하고 있지는 않아요. 일반적으로는 이 상호작용 기능을 거의 활용하고 있지 않지만 기술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많이 가능해졌다라고 하는 점들을 설명드릴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또 다른 플랫폼의 문제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전자책 플랫폼에서 이런 것들을 좀 허용하는 범위가 제한적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이제 전자책에서는 좀 풀어야 될 문제들이 좀 몇 가지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라고 하는 점들은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나름대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나오는 전자책들이 서서히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본 상호작용의 대표적인 사례는 이제 그 어떤 교육용 콘텐츠로 나온 전자책이었는데, 거기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뭐랄까, 문제를 푸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 참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된다면 교육용 그 콘텐츠들이 되게 많이 등장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었어요. 이퍼브 3.0의 자유로운 서식 기능은 주로 CSS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루어져요. CSS는 아까 저기에서 나왔던 이 C질에서 나왔던 여기 스타일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CSS라고 하는 요 확장자로 붙어 있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 보면 이렇게 쭉 여러 가지 용어들이 나와 있는데, 자, 이거는 뭐냐면 TXT라고 지정한 요소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어떠한 서식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지정을 하는 거예요. 자,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이 좀 어렵게 느껴지실 텐데 사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어지는 내용에서 저와 함께 한번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결국은 이 CSS 파일을 통해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영역을 좀 할 수 있어요. 더군다나 글꼴의 세부적인 어떤 크기라든가 줄 간격, 배경, 화면, 배열 위치,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일이 지정할 수 있다는 점들이 이퍼브 3.0의 굉장히 커다란 특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퍼브 같은 경우도 그래서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한 가지 살펴볼 것도 좀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전자책조차도 종이책이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종이책에서 했던 요소들이 있어요. 책표지, 속표지, 차례, 본문, 사진, 캡션, 글상자, 후기 뭐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뭐 저자 소개, 판권 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그 서식을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설명을 좀 함께 좀 추가로 드리고요. 자, 또 하나 이제 이거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이퍼브 3.0은 반응형 디자인이 가능하다는 말씀도 되게 중요한 이야기가 아닌가 싶어요. 반응형 디자인이라는 것은 하나로 우리가 디자인을 해놓으면 그게 스마트 TV이든 태블릿 PC이든 스마트폰이든 개인용 컴퓨터든 간에 디지털 사인이든 간에 거기에 맞춰서 제공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의 콘텐츠가 되게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는 그 여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스마트 디바이스가 이거는 이제 앞으로 스마트 디바이스가 점점 더 많이 등장할 거기 때문에 이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강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마무리해서 말씀드리면 EPUB는 일렉트로닉 퍼블리케이션의 줄임말로서 우리가 전자적 출판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그다음에 국제 디지털 출판 포럼에서 2007년에 만든 전자책 기술 표준이다. 그리고 현재까지 EPUB 1, 2, 3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EPUB 3.0까지 가 있고요. 그 다음에 HTML5를 수용하고 있어서 스마트폰, 태블릿 PC, 스마트 PC, 개인용 컴퓨터 등 서로 다른 크기의 디바이스에 최적화되어 있다 라고 하는 점도 되게 중요하게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EPUB 편집 프로그램은 이 CG를 제가 권장드리는데 이건 말고도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써봤더니 CG만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CG에 대한 설명을 다음 시간에 좀 더 드릴 거고요. 결국은 이 CG로 편집하다가 저장하면 EPUB 파일이 형성된다. 근데 EPUB 파일은 확장자가 EPUB이고 이 파일은 일종의 압축을 실행하는 과정이기도 하고 그 안에 EPUB 확장자를 ZIP로 바꾸면 사실 그 안에 구성 요소들을 볼 수 있지만 굳이 그럴 필요는 없죠. 이런 점들은 좀 제가 기술적 원리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고 CG로 열면은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다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한 EPUB 전자책은 기본적으로 종이책을 모태로 하기 때문에 책의 모든 구성 요소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 이런 사실도 우리가 마지막으로 다시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리면서 오늘 수업 내용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내용이 좀 어려웠을 텐데 여기까지 잘 따라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런 기술적인 내용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EPUB 전자책을 앞으로 더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원리를 파악을 좀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다고 앞부분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 원리적인 내용을 좀 이해하시면 앞으로 전자책을 좀 이해하시고 EPUB 전자책을 이해하고 앞으로 더 여러분들이 더 훌륭한 EPUB 편집자로 거듭나기 위해서 중요한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재밌는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